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이번 회와 다음 회는 병신일주에 대해서 하기로 했죠? 네. 자, 이 진사공망 라인이 재밌어. 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병신 정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요걸 하면은 제일 검색을 해보면은 보통 이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항상 궁금하죠. 재생살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인정을 합시다. 인정을 하고 그럼 제가 요거를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재성이 살을 부른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살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재성이 뭐냐, 요것만 알면 되겠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에요. 그리고 이 재능은 선천적 재능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타고난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서 성적인 경험을 한 뒤에, 제 강의에서 성 경험은 쾌락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성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른이 됐을 때 그럼 그 전에는 부모님이 시킨 거, 학교에서 성적이 잘 나온 거, 그죠? 또 요런 게 그런 재능도 있지만, 우리가 사주팔자 명리를 해석할 때에 이 재생살을 설명할 때 재성은 그게 아니고 성인이 돼서 그 후에 나오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20대 30대쯤에 새롭게 나올 때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재능을 말해요. 그러면 어떤 관계나 혹은 사연, 또 우리가 상처받고, 그죠? 이별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내가 1등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이런 어떤 실망감을 통한 어떤 고뇌, 굉장히 고뇌하죠. 그 후에 나온 거야. 왜냐면 이 고뇌가 바로 식상이거든요. 비식제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유아기, 애기. 식은 뭐냐면 그 애기에서 탈피하는 과정. 우리가 시험도 보고 연애도 하는 요 과정이면, 재성은 이제 그 이후에 이때가 양. 그러니까 요 패턴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내가 그냥 타고난 나지만, 이거는 내가 만들어가는 나거든요. 그러면 사주팔자에 재성이 없다라고 하면 요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안 좋은 건 아니고, 좋고 나쁘고로 듣지 마세요. 자, 아무튼 그런 어떤 걸로 인해서 이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굉장히 효율성이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재능이 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현상,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어떤 사건, 반복되는 증상, 반복되는 증후. 예를 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성향이 있더라, 이런 것도 살에 속하는 거고, 아니면 나는 꼭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술을 마시더라, 이것도 살이에요. 살이 꼈다, 뭐 이런 말 하죠. 그 다음에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꼭 발목을 삐더라, 이런 것도 살이에요. 그런 내 재능이 살을 부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약간 유식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그쵸? 이걸 부른다, 컴플렉스를 부른다.
요걸 또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면, 그죠?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면 이런 거죠. 요거를 또 리스크라고 표현해도 돼요. 이건 내가 내 재능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 이걸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내가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나는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얘기해볼게요. 아무튼 재생살이라는 건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또 다른 문장으로 제가 해볼게요. 재생살이라는 것은 일단 어떤 좀 선구자적인 어떤 능력이 누가 있다고 칩시다. 다른 사람들은 없는 게 있어. 그러면은 요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내가 그것을 노력을 통해서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뭐 굉장히 바느질을 잘한다 이러면은 그거를 재밌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바느질의 비유를 많이 한다, 그죠? 내가 바느질을 했는데 이 바느질을 왜 했어? 타고나게? 아니, 내가 외롭고 떠나간 사람이 보고 싶고, 아니면 시험에 떨어지고, 아니면 혼나고, 이런 게 식상인데, 그러한 질풍노도 속에서 나를 위로해줬던 어떤 행위들이 하나씩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글쓰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바느질이다 글쓰기도 해도 되고 그림 그리기 해도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이게 되게 나가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느질 작품을 한 10개 만든 거야. 그리고 그냥 두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느질한 걸 이렇게 빨랫줄에 걸어놨더니 옆동에 사는 아주머니가 이야 그거 너무 괜찮다. 그다음 이런 식으로 이것을 칭찬하게 돼요. 자, 그럼 칭찬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잘하게 되지. 여기서부터 살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칭찬을 해서 상장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능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 응?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평가가 있게 돼요. 그렇죠? 내가 평가가 있게 된다, 그죠? 그럼 우리가 1등이에요 이러면 내가 그러면 다음엔 또 어떻게 할 건데? 다음에는 그 어느 누구가 야 난 이번에 1등 했으니까 다음엔 100등 해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 그죠? 근데 다음에는 1등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 과정에서 이 많은 나의 재능이 평가의 단계에 왔었을 때가 이게 관이라고. 여기까지를 재라고. 그럼 여기서는 내가 힘든 줄도 몰랐는데 이제는 좀 힘들다, 그죠? 그럼 다음에 내가 이 111 초 1등 슈퍼 울트라 1등 해야 되는데, 그러한 내가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보답하고 나한테 응원해준 사람에게 내가 어느 정도 감사함을 표시하는 이런 마음, 이게 관이에요. 관성. 근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어떤 내 보답이 누군가가 나에 대한 칭찬을 했을 경우에 이게 다 빚이.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보답을 넘어서서 연봉이나 혹은 수수료나 이런 보상을 받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빚을 나 이제 그만할래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해왔으니까 나에게 칭찬해주고 나를 이렇게 격려해준 사람들에게 내가 좀 몸이 힘들지만은 또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뜨개질한 바느질한 작품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시간을 따져보니까 1000만 원 정도의 내 노력이 들어갔는데 그 옆집 아주머니가 나보고 30만 원에 사겠다는 거야.
그럼 이게 70만 원 정도 손해본다. 이런 생각이 들죠.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리스크를 걸고 하는 건지를 아는 게 관성이에요. 또 우리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받고 싶어 하는 것도 관성이라는 거. 이러면서 요거를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재생살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힘들 때 해낸 어떤 나의 재능에 대해서 그 자체로 만족을 하면 내가 그걸 통해서 설사 1등이 안 되더라도 혹은 많이 수입료를 못 받더라도 내가 100의 노력을 해서 나 그냥 10만 해도 행복해. 그 대신 나는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는 재생살도 있고 괜히 했나? 이런 재생살도 있고 왜 나한테 보수를 안 주는 거야? 이것도 재생살이고 내가 평가 네가 뭔데 나한테 평가해? 라고 하는 것도 재생살이고 그래서 성공은 리스크를 스스로 감당하고 내가 손실을 입을 거야 라고 그냥 생각하면 재생살은 스타 탄생이에요. 그 정도의 리스크를 감내해야 아니 근력 운동할 때도 어디가 쑤시고 아파야지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재생살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내가 생각한 것만큼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100의 노력 중에서 1만 가져갈게 라고 하면 재생살이 가진 그런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게 인성의 단계죠. 자, 요게 재생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요게 편재 정제들이 막 섞여 있고 특히 요거는 이제 불러드리는 거지만 요 자체에는 무, 임, 경이잖아요. 지장간이. 그러니까 여기 딱 여기 특징적인 게 이게 관인 거예요. 또 제가 이 을미를 듣고 오셔야 이해가 가요. 을미는 이 세상은 항상 탑 오브 더 탑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내려오는 길이죠. 을미라는 길. 그렇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미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냥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미라는 건 자기 길을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미토가 있는 사람한테는 묵묵히 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신으로 온다라는 거는 벌써 내려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무예요. 무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만으로 안 되고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의 평가거든요. 무라는 거는 미무예. 미무. 여기가 기토 무토야.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무토는 내려가거나 내려오거나 올라가려고 출발하는 이거거든요. 무토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많이 그 사주 방송에 병신일주, 정유일주 하면 딱 재생살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세상 대박 친절하다, 그죠? 자, 그래서 재생살이 나쁜 게 아니고요. 결국 사주는 말이 없어요. 팔자는 말이 없어. 그냥 내가 나의 애티튜드인 거예요. 아시죠? 자, 아무튼 이 병신정유를 이야기할 때는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만은 상당히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다르냐면
다르냐면 예를 들어 병신이 영화나 드라마, TV 드라마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 만드는 PD나 감독이라면 정류는 그럼 이렇게 TV가 이렇게 있잖아요. TV가 그러면 이제 여기 드라마가 하잖아요. 이렇게 TV 드라마 하잖아요. 드라마 하고 있잖아요. 드라마를 그러면 이 정류는요 여기 앉아가지고요 이 TV를 시청하는 사람이에요. 시청자예요. 정류. 그럼 여기에 감독이 뭘 만들어서 보여주면 정류가 앉아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 소감이야. 그렇게 병신하고 정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병신일주 시간이니까 자 그런 느낌으로 병신과 정류일주의 방송을 들으시면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되실 것이다. 자, 또 우리가 이 병신에 대한 통변을 한 번만 더 해보자면 아까 그 재생살의 관점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네. 그래서 또 이게 양기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양기잖아요. 그래서 이 병신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의 세계. 우리가 마이너의 세계는 크게 수인데 목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메이저인데 메이저의 세계는 크게 화인데 금이죠. 이렇게 보세요. 그럼 이 병신이라는 글자가 얼마나 웅장한 글자인지 알 수 있겠죠. 굉장히 웅장한 거예요. 거의 이 세계 전체가 다 병신일주의 세상이라고. 스케일이 일단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재, 정제 자꾸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메이저, 마이너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메이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색이에요. 예를 들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수업에서 항상 이렇게 신이 이렇게 나오면 제가 신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제 수업에서는 신유가 제가 시체 혹은 또 안 좋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뭔가 부산물 이렇게 해도 되니까 결국은 이 신유는 타인이거든요. 신유는 일단 남이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 병화가 이렇게 노력을 뭔가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평가를 한다. 혹은 병화가 무슨 일을 했었을 때 그 가치를 써먹을 대상이 있다. 그러한 타인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오행도 다 재생살이 있지만 병신일주의 재생살이야말로 진짜로 엄청난 재생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식재관으로 가는 요 관문 있죠. 제가 아까 통변했던 그런 관문이에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이 메이저의 세계세계는 아무리 병신일주가 아무리 부처님의 마음을 가질 정도로 넉넉하고 인자하고 뭐 헤아릴 수 없이 넓은
바다 같은 마음을 아무리 갖고 있는 병신일주라 할지라도 이 병신일주는 격해지는 순간이 있어. 그러니까 몸속에 그래프로 몸속에 이렇게 딱 저장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네, 그럼 왜 격해지느냐면 우리가 이 병신을 이해할 때 이게 이제 나분 모양으로 산하, 말 그대로 산하화라고 해요. 산하화. 뭐냐면 이렇게 태양이 있죠. 이렇게 내려가는 그 순간 아직 안 내려갔어. 자, 내려가려고 하는 병신이니까 내려가지 않고 여기 여기가 유거든. 여기가 유고 여기가 신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요거야. 그럼 여기서 이 태양에 이 노을이 딱 있다. 여기 노을. 그러니까 무술은 이미 진 거야. 근데 병신은 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격해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누군가를 사랑했거나 자기가 뭔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환호하고 칭찬하며 달려드는 그런 타인을 깔고 있는 일주로서 마치 내가 완전히 내 업적이나 또 그 사람과의 사랑이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완전해질 줄 아는 그 순간에 격해졌다가 갑자기 눈 하나 깜짝한 사이에 태양이 순식간에 떨어져 버리는 이 감정이죠. 요게 제 그 별자리 수업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여기다 할게요. 이게 제가 우리 수강생들은 별자리 수강생들은 아시죠? 제가 이 과정을 270도 디크리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디크리징 스퀘어다. 봐봐요. 제가 이걸 복습시켜 드릴게요. 뭐냐면 제 별자리 수업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다 하나의 별로 보세요. 만약에 이런 거죠. 병화가 이 지점에 있는 거고요.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라면 여기가 정화가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신금이 있고 여기에 이거야. 이 병신 정유라는 거. 그러면은 요렇게 요렇게 270도다. 90도 아닌가요? 자, 왜 270도냐? 예를 들면 각도라고 하면 각도를 알고 싶으면 해당 사항을 중심에 놓으면 각도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알기 쉽게 생지를 딱 쓰면 돼요. 그러면 병화의 생지가 인이잖아요. 그러면 생, 욕, 대, 녹, 왕, 쇠, 병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관계가 시계 방향. 이 시계 방향으로 양가는 시계 방향으로 12운성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병화의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자기 각자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는 별들이 12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묘진, 사오미, 신, 이 각도는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병사묘죠. 여기가 절이죠. 그럼 여기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해수에서 그러면 이렇게 쭉 가서 한 바퀴 돌고 270도라는 거야. 여기가. 그래서 이건 디크리징 스퀘어 각도다. 그럼 제 별자리 수업을 모르시는 분들은 또 금방 이해가 가죠. 아, 디크리징이라고 하는 것은 기우는 것이다. 기우는 것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원점인 360도로 귀하는 병지라는 것은 그 270도 아웃라인, 마치 우리가 띠로 말할 때 삼재처럼. 삼재도 270도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산, 하, 화라는 나부 모양의 의미까지 합치면 이 병신일주가 어떠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까막눈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럼 정리해 볼까요? 정리는 어떻게 되냐면 정리 한번 해보고 또 이야기를 할게요. 만약에 정이라는 걸 줍시다. 그러면 정의 생지가 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천을 비니까 요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그럼 이게 딱 생지를 기준으로 딱 잘못해주고. 자, 그러면 술, 해, 자,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묘지라는 건 알고 있다, 그죠? 묘, 절, 태양,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 절지를 딱 기준으로 삼요절을 기준으로 잡아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서의 270도. 그래서 음가는 어릴수록, 즉 절태양 생일수록 훨씬 더 270도의 느낌을 많이 가지게 돼요. 획이 원점으로 간다. 그래서 징징징징 하는 거예요. 음간들은. 자, 아무튼 이 양간과 음간의 12음성은 이렇게 딱 글자를 가운데 두고 스퀘어, 어퍼지션, 디크리징, 인크리징 요거를 구분을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각도인 자체. 그래서 재생살도 있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냐면 270도 디크리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게 타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항상 어떤 관계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나와야 될지 머물러야 될지 누가 새로 들어올 것인지 이 안에서 옥신각신하는 각도를 말한다. 제가 수업 때 얘기했죠? 그래요. 자, 그래서 한번 그러면 이제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또 통변을 한번 해볼까요? 어쨌든 그리고 아까 잠깐만요. 병지라고 했다는 건 뭐냐면 병사묘잖아요. 기본적으로 병지라고 하는 것은 자꾸 역마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역마살 개나 소나 역마살 이렇게 그러지 말고 어떤 이 병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재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재성에 대해서 아무튼 수많은 경험이 있어. 특히 정유 말고 양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공짜로 얻은 지혜가 아니고요. 헤어져도 보고 망해도 보고 슬퍼도 보고 기뻐도 보고 칭찬도 받아보고 하는 그런 수많은 실제 현장의 어떤 경험들이 이 체내에 각인이 아예 그냥 되어 있는 백전노장인 거예요. 그 상태를 우리가 병지라고 해요. 이렇게. 여기가 병하고 여기가 신금이니까 이렇게.
다 아는 거야. 특히 요 위에 정상의 일들을 많이 알고 있는 이걸 우리가 병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병지는 그래서 내가 병지는 항상 계속 보면 내가 아까 그림을 그렸죠. 이 상태에서 다시 옛날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뚫고 나갈 것인가. 아까 제가 통변했죠.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해볼 것인가. 뭐 요런 게 병지예요. 아무튼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친구가 병신일주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사람이 병신일주가 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사람이 있어. 요 사람이 있어. 병신일주라는 어떤 왕성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 왜 이들은 왕성하게 태어났는가? 왕성하게 태어났다. 선생님 저 병신일주인데요. 집에만 있는데요. 잘하고 있어. 되게 잘하고 있어. 그런데 그건 네 생각이고 병신은 이 안에 격함이 있다. 이 격함은 한참 끌어오르는 그 순간의 감정이 갑자기 툭 끊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신일주는 내가 이러한 툭 끊어짐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그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왕성하게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병신일주 결국은 어떤 칭찬이나 칭송이나 퍼스트 클래스나 그렇게 자신의 업적을 칭찬받는 그 순간 그것이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을 알아라 하는 뜻이에요. 이 병신일주. 그래서 이 병신일주가 불행해지는 과정이 바로 재능을 드러낼 때, 재능이 내가 원치 않아도 드러날 때 툭 끊기는 거예요. 내가 재능이 드러날 때 첫째, 누가 와요? 누가 온다. 누가 다가와서 나를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면 두 번째, 그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칭찬을 하는데 그 칭찬만 하고 병신일주의 값진 재능에 비하여 덜 평가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 요것 때문에 내가 받는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또 세 번째는 부담스럽고 내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사실에 걱정이 되면서 이 칭찬을 해준 사람을 부터 난데없이 도망치게 되는 형식이다. 그래서 난데없이 배신자가 된다. 원래 이 신금은 항상 시작은 잘하지만 끝이 좋지 않거든요.
그냥 좋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헤어져 이런 걸 넘어서서 이제 이게 법의 관할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법의 관할에 평가까지 받게 돼요. 병신일주는. 결국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내가 도망치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여기가 병신일주가 있는데 요게 누가 와서요 뭔가 이렇게 와 너 병신아 병신아 너 정말 나랑 같이 도와주지 않을래? 이 병신일주가 뭔가 확신이 차서 나 이런 직업을 하는구나 라고 할 때 꼭 나타나가지고 같이 하지 않을래? 그래서 열심히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갑자기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느껴요. 이거를 꼭 사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통분해보세요. 사랑이든 뭐든 다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이렇게 돼. 그래서 갑자기 그 순간 내가 받았던 칭찬과 권유가 온통 빚이 됩니다. 관계는 빚이다 이거죠. 사람은 모두 빚이다. 칭찬은 빚이다. 평가는 모두 빚이다. 평가는 모두 채무다. 내가 인정받는 그 순간 나는 빚쟁이가 된다. 그래서 사람은 270도 디크리징의 마음으로 관두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자, 이거는 병신일주의 생각이고요. 그 반대편에 이 권유를 했던 그 사람이나 그런 어떤 조직이나 그런 애인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뭐냐면 아무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핵심인데요. 사실 인간은 남을 절대 칭찬할 마음이 1도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인간은 부처님 빼고 누군가를 칭찬할 마음이 원래 1도 없어요. 그냥 잘하네 라고 한 말을 병신일주는 잘하네 이렇게 들려요 귀에. 왜? 너 혼자 격하기 때문에. 그럼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구조인 거예요. 잘못은 아니야. 그래서 항상 재능은 드러내면 안 됩니다. 드러내지 마세요. 자, 만약에 이게 제 생살이, 만약에 제가 지금 병신일주에게 재능은 드러내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중에서 자녀분이 병신일주다. 그러면 아들을 딱 앉혀놓고 아들아, 재능은 드러내면 안 된다.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무슨 뭐 도 닦는 사람이나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병신일주 앞에 너는 재능은 드러내면 안 된다.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위기를 부모님이 조성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분위기를 병신일주 자녀가 있으시면 넌 재능을 드러내면 안 돼. 예를 들면 왜 드러내면 안 되냐면 병신일주가 재능을 드러내면 산하화처럼 이글이글 이 안에서 온갖 감정이 격동되면서 요만한 단풍잎도 빨갛게 보이고 요만한 사랑도 이렇게 보인다. 요만한 것도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냥 좋아해 이렇게 했는데 너 없이 못 살아 이렇게 들리고요. 넌 정말 천재군에 있었을 때 너 대통령 해라 이렇게 들리고, 야 병신일주 대리 너 정말 최고다 했었을 때 나는 CEO다. 네, 산수 100점이구나. 아니면 병신일주 나는 과학자가 될까. 이제 약간
이렇게 크게 부푼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한 번에 툭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 신호탄은 관, 즉 평가를 첫 번째 평가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한번 잘 새겨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병신일주한테 재능을 드리는 거지 이렇게 그 말하는 거는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러나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욕을 들어도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욕을 듣더라도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스승이나 상담가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면 가령 병신일주는 사마리아를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상담 오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마리아에게 와서 된통 반드시 열받아서 돌아가게 되어 있지. 예. 그 다음에 아니면 리스크를 피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재능을 드러냈는데 그것만큼 결과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내가 원하는 삶을 불태우시던가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죽기 전에 나의 묘비명을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또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내가 설령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난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다라고 이게 내가 그런 확신이 있으면 이거 재생살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제 말뜻 아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병신일주는 항상 위대한 어떤 지도자나 특히 경전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벅차올라요. 만약에 병신일주가 이런 어떤 그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지 말아라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한다면 그거는 그런 말을 해줬던 어머니가 없었고 또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라도 병신일주는 항상 마스터를 찾아서 이런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야기들을 자꾸 들으면서 270도 디크리징에 익숙해지신다면 오히려 내 리스크를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어떤 법경을 만드신 분들은 이 세상의 악역이에요. 이 세상의 악역이에요. 이해하시죠? 응. 왜 끊기지 않았나? 전화가 와가지고. 아무튼 무슨 얘기냐면 악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경험해본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조심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 경전 자체가 어떤 악역을 자처해서 그죠? 좋은 말만 듣고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거든. 그 다음에 또 이런 실수가 있는 이유는 또 뭐냐면은 그거는 정유일주한테 할 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어떤 병신일주는 그렇게 인생 자체를 매우 허무한 사건의 연속, 이 연속 반복을 우리가 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겪으면서 인간 사회에 대한 환멸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야기들은 병신일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정유일주 할 때 한 번 더 선명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병신일주가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산하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병신은 유경험자예요. 그러니까 이 270도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시계 방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현재 실제 겪었다는 거거든요. 270도 각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이 겪은 거잖아요. 그죠? 겪은 거기 때문에 유경험을 통한 실패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을 드러내면서 내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세상을 알 것 같으면서 배우자가 나에게 태클을 걸기도 하고 또 동업자가 나에게 태클을 걸기도 하면서 사실 배우자나 동업자가 병신일주에게 칭찬을 한 적은 별로 없는데 요만큼 했는데 본인이 그걸 과하게 느끼고 있었던 건 아닌지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유는요. 정유는 뭐냐면은 이게 무경험 상태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생지잖아요. 그러니까 생지기 때문에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거든요. 시계운성 자체가. 그래서 270도의 디크리즈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걷기 때문에 오히려 절대양생의 상태에서 경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있죠. 내가 이 세상에서 흥분했다가는 경험도 안 했는데 내가 마치 툭 끊길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심각하게 느끼는 그러한 천을기입니다. 요 얘기는 이제 다음에 정유일주에 가서 비교를 해서 가면 좋은데 아무튼 요게 이제 어떤 그 살아가는 시류를 통해서 있잖아요. 내가 시류에 따라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병화라는 자체가 제가 업황의 좌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하게 쿡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업황, 예를 들면 병신일주가 반도체나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병신일주가 예를 들면 어떤 기계라던가 새로운 기계, 새로운 어떤 제품, 새로운 CD 플레이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혁신적인 로봇 청소기 이런 거. 병신일주가 막 한 대에 280만 원짜리 막 로봇 청소기를 개발했는데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 로봇 청소기 병신일주가 로봇 청소기 그다음에 병신일주가 예를 들어서 탁 하면 붙이면 이렇게 뭔가 탁 쓰면은 피부가 엄청 좋아지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막 200만 원짜리 사람들이 바디 트렌드 하고 바디 트렌드 거기 병신일주 아닌가?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에 신문에 25만 원짜리 로봇 청소기가 나오고 이런 거야. 이게 병화라는 거. 그러니까 그 칭찬하고 자기 그 칭찬한 사람은 뒤에서 25만 원짜리를 베껴갖고 만드는 거지. 그게 누구다 정유일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본의 아니게 도망자가 돼요. 내 걸 다 카피해가니까. 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시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유는 달라요. 정유는 요 글자의 모양처럼 있잖아요. TV 앞에 앉아 있어요. 아니면 모니터 앞에 앉아서 취합해. 정유의 재생살은 그런 거야. 내가 실질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얻어낸 지식이 아니고 드라마나 뉴스에서 누가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배신을 당하고
하고 아니면 누가 뭔가 개발하고 큰 걸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모든 세상사를 모니터로 보고 아하 이 세상은 저런 것이구나 라고 그냥 모니터를 보고 배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생각해 보세요. 정유주는 자기가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고 뉴스나 이런 거 보고 캐치를 하는 거지.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촉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정유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병신일주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는 거는 이제 또 정유주 가서도 할 거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내가 특출나게 뭔가 될 것 같았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한 번 생각해 볼까? 그렇지. 법에 묻자. 괜히 옥신각신 하지 말고 디테일하게 법에 묻자. 그 다음에 내가 격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나 항상 울고 있거든, 병신일주는. 내가 뭔가 격하게 감정이 오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꼭 연애를 넘어서서. 그럴 때는 그 관계가 도덕의 경계 안에 있는 안전한, 예를 들면 결혼, 배우자 이런 거죠. 도덕적으로 허용이 되는 관계만 하시라. 그 법과 도덕을 절대 넘어서시면 안 돼요. 정류는 넘어설 수 있어.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혹시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 이게 뭐냐면 제가 보험 설계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산하화기 때문에 정말 불날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물 폭탄이 내려올 수 있어. 왜 사건은 꼭 저녁 이후에 생기는가? 자, 아침 시간에 생기는 재앙 있죠. 아침 시간 8시, 이거는 거의 전쟁 같은 일들이고요. 신시 이후에, 이게 신자진이라고요. 요 신시 이후에 생기는 사태 있죠. 이거는 방신이에요. 혹은 의도적 방치에서만 이 신시 이후에, 그러니까 오후에 예를 들면은 백화점이 4시에, 어떤 백화점이 4시 이후에 5시 이후에 백화점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방치한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될지 모르고 호화 파티에 젖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한 건 그게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몇십 년 동안 어떤 세력이 준비해온 전쟁이야. 자,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병신일주가 보험을 들어요. 별별 보험을 다 드세요. 이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자녀가 병신일주면 학원 보내지 말고 보험을 들어요. 자, 보험의 혜택이 받으란 뜻도 아니고 병신일주의 인생에 있어서 무슨 큰일이 난다라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항상 제가 보험을 들라는 이유는, 예를 들면 사람 보험을 드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함부로 와서 칭찬하고 돈 빌려달라 애들 말고, 그런 말고 진짜 어떤 우직한 친구들, 사람 보험, 진짜 내 옆을 지켜줬던 그런 사람 하나 보험을 드시고, 실제로 뭐 손해보험이라든지 뭔가 어떤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어떤 보험들을 들어두면 이 돈이 쌓이면서 희한하게 마음이 지금 당장의 어떤 행복보다는 뭔가 내 미래의 끝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돼 있어요. 보험을 들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게 결정적인 것인데,
병신일주를 챙겨주는 것은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건강한 국가다. 이거를 아시죠? 오늘의 핵심. 병신일주를 지켜주는 것은 건강한 국가의 제대로 된 법, 그 다음에 건강한 조직의 제대로 된 회사. 그 회사가 설령 월급이 작더라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좋은 일을 하는, 그리고 내가 설령 그 회사에서 실패하더라도 나중에 떳떳하게 나 예전에 그런 친환경 사업을 하는데 다녔었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 보험이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한 경력보험, 나의 어떤 자존감, 응? 내가 그래도 그러한 내가 자존감 하나 지키며 인생을 살아왔다는 그 꼿꼿함, 그런 어떤 경력보험, 한순간의 추앙보다는 꼿꼿한 기계입니다. 내가 설령 무일푼이 돼도 난 후회하지 않아. 그런 보험이 가능한 경력보험은 뭐냐면, 내가 정말 슬펐을 때 그냥 한번 해봤던 어떤 일들을, 그 초심, 그 처음의 마음을 간직하는 게 재생살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진짜로 어떤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겠죠. 자, 정유일주의 가성 다시 한번 해볼게요.